여러분, 저는 85세가 되도록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뜨며 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의학을 연구하고 병원에서 만난 환자만 수만 명이 넘는데도 정작 제 침대는 20년 동안 전쟁터였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날들이 정말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남들은 편히 자는데 왜 나만 하는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침이었어요.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잎을 자르는 순간 하얀 진액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평범한 상추가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삶아서 물 한 잔 만들어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7시까지 깊이 잠들었어요. 눈을 뜨는 순간 온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5세 현역 의학 박사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병원을 지키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께 잠이 보약이라, 숙면이 건강의 시작이라 설교했지만 정작 저부터 그 말을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상추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74세 초옥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서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약을 드시라니 겁내시고 수면제를 먹자니 부작용이 걱정되시고, 그런 할머니께 상추 우린 물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선생님, 어젯밤 6시간이나 잤어요 라며 웃으시는 거예요. 그 미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상추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뇌를 달래고 깊은 잠을 선물할 수 있는 걸까요? 약 하나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직접 겪고 연구하고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상추로 되찾는 깊은 잠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5분만 투자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20년 만에 찾아온 그 아침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상추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 깊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의학을 연구하면서도 상추를 그냥 반찬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얀 진액 한 방울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이게 조상들이 가난한 자의 수면제라고 부른 이유였구나. 상추를 자를 때마다 나오는 그 하얀 액체, 이름하여 락투카리움이라고 해요. 19세기 유럽에서는 이걸 레터스 오피움이라 부르며 천연 진정제로 썼대요. 약초를 캐던 사람들이 상추 줄기를 베면 하얀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연고로 발랐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상추로 어떻게 잠을 자겠어. 그런데 독일 뮌헨대 수면연구소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락투카리움이 중추신경을 부드럽게 억제하면서 불안 호르몬을 20%나 낮춰준대요.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60대만 넘겨도 40% 이상 감소한다고 하니까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상추 100g만 먹어도 지에이바가 38mg이나 들어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불면으로 오시는 분들께 오늘 저녁에 상추 한 줌만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시죠. 하지만 3일 만에 선생님, 머리가 조용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실 잠은 청아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천이 0.5도만 내려가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3배 이상 분비된대요. 상추는 동양의학에서 량량한 성질로 분류되는데 몸속 열을 식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름철에 상추가 잘 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도 잎은 시원하고 그 기운이 우리 몸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게 된 후 진료실에서 상추를 처방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기 겁내시는 어르신들께 상추 한 줌만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엔 웃으시지만 나중엔 고맙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숙면은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이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적일까? 걱정 마세요. 다음엔 제가 매일 밤 먹는 2가지 상추 요리법을 재료부터 만드는 법, 먹는 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특히 취침 2시간 전에 먹어야 하는 이유도요. 자, 이제 주방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바로 상추 물김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김치라니 상추로 하시겠지만 이 한 그릇이 제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새우르륵 오게 해주는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상추는 원래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발효를 시키면 그 효능이 훨씬 더 잘 흡수된대요. 특히 락투카리움이라는 그 하얀 진액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2배는 더 잘 스며든다고 해요. 게다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니까 밤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서 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들죠. 저는 이걸 먹고 나면 정말 장이 따뜻하게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제가 매일 하는 대로 함께 따라 해볼게요. 먼저 상추 한 단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너무 작게 썰 필요는 없어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만요. 그 다음엔 마늘 2쪽, 생강 1톨,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만 넣어주세요. 상추는 찬 기운이 강하니까 마늘과 생강이 그걸 부드럽게 중화해줘요. 너무 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살짝 향만 나게요. 그리고 소금 한 작은 술에 물 500ml를 부어서 1, 2일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켜주세요. 여름엔 하루, 겨울엔 이틀이면 딱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자기 2시간 전, 이 물김치를 한 그릇씩 떠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조용히 정리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제 환자 중에 72세 박정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밤마다 배가 불러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배만 편하면 잠이 올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추 물김치를 권해드렸죠. 3일 만에 할머니가 전화로 그러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배가 너무 편해서 눈 감으니까 그냥 스르륵 잠이 오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예요. 발효된 상추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을 31%나 더 도와준대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자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김치를 냉장고에 항상 한 통씩 만들어 두고 저녁마다 한 그릇씩 먹어요. 아내도 이제는 제 옆에서 같이 드시면서 여보, 이거 먹고 나면 정말 꿈도 안 꿔 라고 하시죠. 여러분도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장부터 편안해지면 잠은 저절로 옵니다. 그런데 상추는 발효 말고도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상추 우린 물인데요. 이건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정말 쉬운 차예요. 다음엔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비밀을 끓이는 법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특히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야 하는 이유도요. 자, 냄비 준비되셨죠? 자, 이제 냄비를 꺼내볼까요? 제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챙겨 마시는 상추. 우린 물이에요. 이 한 잔이 제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해주고 뇌를 스르륵 잠재워주는 따뜻한 친구 같은 존재예요. 물김치가 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이 우린 물은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상추의 좋은 성분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마시니까요. 제가 처음엔 끓이면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상추 특유의 쌉싸람이 살짝 남아있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느낌이에요. 만드는 법도 정말 쉬워요. 함께 해볼게요. 먼저 상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 3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10분 정도만 살살 끓여주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뚜껑을 살짝 열어두고 천천히요. 끓인 다음엔 거름망으로 걸러서 잔에 따라 주세요. 기회에 따라 식초 2방울 넣으면 상큼하고 소금 약간 넣으면 부드러워져요. 저는 보통 소금을 살짝만 넣어요. 마지막으로 잠자기 30분 전 이걸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마셔주세요. 그러면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뇌가 이제 자도 돼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속이 차가우신 분은 생강 2-3쪽을 함께 넣어서 끓여주세요. 생강이 상추의 찬 기운을 부드럽게 데워주거든요. 그리고 식사 직후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이 우린 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수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늘었어요. 예전엔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6시 반까지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심지어 심박수도 8회 정도 줄었더라고요. 제가 자가로 재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제 환자 중에 68세 이정희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잠이 안 와서 밤새 TV만 봐요. 아침에 눈 뜨면 온몸이 쑤셔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린 물을 권해드렸죠. 10일 만에 어르신이 전화로 그러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7시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한 잔이 제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줬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잔을 들고 있으면 그날의 걱정도 피로도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밤 한 잔만 끓여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내일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상추는 잠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정말 좋대요. 저는 5년 전 혈압이 14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상추 덕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특히 미역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유도요. 자, 이제 혈압계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혈압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 들수록 혈압은 우리 건강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예요. 저도 5년 전 건강검진에서 140이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약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상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118까지 내려갔어요. 약 하나로 없이 오직 상추와 함께한 생활로요. 상추가 혈압에 좋은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칼륨이 풍부해요. 상추 100g에 247mg이나 들어있거든요. 이 칼륨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줘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이 꽉 조여지니까 칼륨이 그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100g에 13mg 정도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안정시켜줘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락투카리움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적이잖아요.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강의 궁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역이에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저는 상추 우린 물로 미역국을 끓여 먹어요. 상추의 진정 효과와 미역의 해독 효과가 만나니까 혈압 안정에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엔 상추쌈, 점심엔 상추나물, 저녁엔 상추 미역국, 이렇게 하루 3번. 지루하지 않게 먹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제 환자 중에 78세 김용철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약 먹어도 아침엔 150, 저녁엔 130. 도대체 언제 안정될까요? 그래서 상추와 미역을 함께 권해드렸죠. 약은 그대로, 상추만 추가했더니 한 달 만에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120이 실 30 사이로 안정됐어요. 변동폭이 확 줄었네요, 그날. 어르신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손주 결혼식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상추는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조 요법일 뿐이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상추는 약과 함께하면 더 좋지만 약을 끊는 건 절대 안 돼요. 저도 처음엔 약을 먹을까 고민했지만 상추로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약 없이도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약과 상추 둘 다 챙기시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상추는 혈압뿐만 아니라 부종에도 정말 좋아요. 다리가 붓고 발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특히 칼륨이 부종을 어떻게 싹 빼주는지, 그리고 하루 3번 상추 먹는 법도요. 자, 이제 다리 좀 주물러 볼까요? 다리가 무겁고 발이 붓는 날,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70대 초반만 해도 저녁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푹 파여서 잠잘 때마다 다리를 주물러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고 걸을 때마다 무거운 돌덩이를 달고 다니는 기분이었죠. 시장에 가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리가 당기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한참을 있어야 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산책 가자고 해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며 거절하던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뒤로 이 부종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 비밀은 바로 칼륨에 있어요. 상추 한 줌만 먹어도 칼륨이 200mg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 칼륨이
우리 몸속 쌓인 수분을 조용히 정리해줘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물이 몸에 머물러서 붓는데 칼륨이 그걸 부드럽게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상추는 이뇨작용도 살짝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만 밤에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자고 나면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져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싶었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하루 3번 상추를 다르게 먹어요. 아침엔 상추쌈으로 밥을 싸먹고 점심엔 상추나물을 무쳐서 반찬으로, 저녁엔 상추, 우린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해요.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칼륨이 꾸준히 들어와서 부종이 쌓일 틈이 없어요. 아침엔 밥 한 공기와 함께 상추쌈을 싸먹으면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점심엔 상추를 살짝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에 무치면 입맛도 돋우고 칼륨도 채워지고요. 저녁엔 상추 우린 물을 따뜻하게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륵 풀리면서 잠도 잘 오고요. 처음엔 상추만 먹어도 될까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발목 라인이 돌아왔어요. 양말 자국도 사라지고 걸을 때 발걸음이 훨훨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다니고 아침 산책도 거르지 않아요. 상추 덕분에 다시 걷는 즐거움을 찾았어요. 제 환자 중에 70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다리가 너무 부어서 집 밖 출입을 거의 못 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서 손주들 놀이터에도 못 가요. 밤엔 다리가 저려서 잠도 설쳐요.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상추를 하루 3번 드시라고 권했죠. 아침엔 쌈, 점심엔 나물, 저녁엔 우린 물로요. 2주 만에 할머니가 전화로 그러셨어요. 선생님, 부종이 빠지니까 잠도 편안해졌어요. 어제는 손주랑 공원도 다녀왔어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작은 상추 한 줌이 할머니의 웃음과 잠, 그리고 손주와의 시간을 돌려준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으신대요. 선생님, 상추가 제 다리를 살렸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 그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부종이 빠지면 잠도 더 깊어져요.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거든요. 예전엔 다리가 무거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곤 했는데 이제는 푹 자고 일어나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발목을 만지며 고맙다, 상추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한 입, 점심 한 줌, 저녁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다리도, 잠도,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상추는 정말 작지만 큰 선물이에요. 조상들이 상추는 가난한 자의 보약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상추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씻는 법이 정말 중요해요. 농약이나 세균 걱정 없이 깨끗하고 싱싱하게 먹는 4단계 세척법을 다음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특히 밑동을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야 하는 시간까지요. 자, 이제 세면대로 가볼까요? 함께 가볼까요? 상추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씻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물에 헹구면 되지 싶었는데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상추 먹고 속이 안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걸 듣고 나서야 세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텃밭에서 키우며 터득한 4단계 세척법을 오늘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시장에서 사온 상추에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손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깨끗하고 싱싱한 상추로 만들어 보세요. 먼저 상추를 한 장씩 떼어내면서 밑동을 3cm 정도 잘라주세요. 이 밑동 부분이
질산염과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뿌리와 가까운 부분은 흙과 직접 닿아 있어서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저는 칼로 싹둑 잘라내면서 여기서부터는 안심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아까워서 1cm만 잘랐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3cm까지요. 락투카리움은 잎이 전체에 골고루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밑동을 잘라내면 상추가 더 가볍고 깔끔해 보여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상추 예쁘다고 하면서 좋아하죠. 이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엔 찬물에 흐르게 하면서 한 장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흙이나 작은 벌레, 이물질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너무 세게 비비면 잎이 상하니까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듯이요. 저는 물을 틀어놓고 한 장씩 씻으면서 고맙다, 상추야 라고 말해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오염은 거의 다 사라져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천천히 정성껏요. 손주들이 옆에서 따라하면서 할아버지, 나도 할게 라고 하죠. 이렇게 함께하면 세척도 즐거운 가족 시간이 돼요. 상추 한 장 한 장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큰 볼에 찬물을 가득 담고 소금 1스푼, 식초 2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상추를 넣고 5분 동안만 담가두세요. 소금은 삼투압으로 잎 사이 미세 오염을 끌어내고 식초는 산성으로 세균을 말끔히 제거해줘요. 5분을 넘기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손주들과 이야기하며 기다려요. 할아버지, 상추가 목욕하는 거야 라고 묻길래 맞아, 깨끗이 씻기려고 라고 하죠. 5분이 지나면 상추가 더 싱싱하고 투명해 보여요. 이 순간 이제 안전해 라는 안심이 밀려와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3번 헹궈주세요. 소금기와 식초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물기를 톡톡 털어낸 뒤 키친타월로 한 장씩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야채칸에 두면 5, 7일은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척한 상추를 손주들도 생으로 마음껏 먹여요. 할아버지, 상추 너무 깨끗해요 라고 하면서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추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 작은 정성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6세 박미경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상추 먹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혹시 농약 때문일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4단계 세척법을 알려드렸죠. 일주일 만에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상추가 무섭지 않아요. 속도 편하고 맛도 더 좋아졌어요, 그날. 어르신이 직접 키운 상추를 한 바구니 들고 오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선생님도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상추로 만든 쌈을 먹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깨끗하다는 안심감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유기농이 제일 좋지만 시장에서 사셔도 연한 잎, 밝은 녹색을 고르세요. 잎이 너무 두껍거나 시들면 피하고 주름이 적고 싱싱한 것으로요. 이렇게 세척하고 보관하면 상추가 더 맛있고 더 안전해져요. 이제 상추를 어떻게 고르는지, 더 좋은 상추를 찾는 눈썰미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잎 크기와 색깔로 보는 법, 그리고 뿌리 부분까지요. 자, 이제 시장으로 가볼까요? 함께 가볼까요? 상추를 고르는 건 눈썰미가 생명이에요. 저는 처음엔 상추는 다 거기지 싶었는데 텃밭에서 직접 키우다 보니 좋은 상추와 그렇지 않은 상추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도 시장에서 보물찾기 하듯 정말 맛있고 건강한 상추를 고르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상추 한 단이 우리 가족 건강의 시작이 돼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할아버지, 이거 어때 하며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첫 번째는 색깔과 주름이에요. 밝은 녹색에 주름이 적은 잎을 찾아보세요. 짙은 녹색은 너무 오래된 거고, 연한 녹색은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밝고 싱그러운 녹색이 딱 좋아요. 주름이 많으면 흙과 농약이 끼기 쉬워요. 저는 시장에서 상추를 볼 때마다 손으로 살짝 펴서 주름을 확인해요. 주름이 적고 매끈한 잎은 씻기도 쉽고 맛도 더 달콤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 상추 예쁘다 라고 하면서 골라주면 저는 그걸로 사요. 예전에 주름 많은 상추를 사와서 씻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주름 적은 상추만 골라요. 씻을 때도 편하고 먹을 때도 부드러워요. 상추 한 장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크기와 두께예요. 너무 크거나 두꺼운 잎은 피하세요. 잎이 크면 질기고 쓴맛이 날 수 있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 두께는 얇고 부드러운 것이 좋아요. 저는 상추를 만질 때 살짝 구부려 봐요. 쉽게 구부러지면 신선하고 끄떡도 안 하면 오래된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상추는 락투카리움도 더 풍부하고 씹는 맛도 좋아요. 아내가 여보, 이 상추 쌈 싸먹기 딱이네 라고 하시면 그걸로 결정이에요. 예전에 큰 상추를 사와서 쌈 싸먹다가 질기다고 하소연했는데 이제는 손바닥 크기만 골라요. 손주들이 쌈 싸먹을 때 할아버지 상추 맛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상추 한 장이 가족 식탁의 행복이 돼요. 세 번째는 뿌리 부분이에요. 하얗고 단단한 뿌리를 골라주세요. 뿌리가 갈색이거나 물러 있으면 오래된 거예요. 하얗고 뿌리가 단단한 것은 방금 뽑은 신선한 상추예요. 저는 시장에서 상추를 볼 때 뿌리를 살짝 흔들어 봐요. 단단하면 흙이 잘 붙어 있고 물러 있으면 흙이 떨어져 나가요. 뿌리가 하얀 상추는 씻어도 싱싱함이 유지돼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 상추 뿌리 하얗다라고 하면 그걸로 골라요. 예전에 뿌리가 갈색인 상추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틀 만에 시들었어요. 이제는 뿌리 하얀 상추만 골라서 일주일은 싱싱하게 먹어요. 상추 한 단이 우리 집 냉장고에 보물이 됐어요. 제 환자 중에 72세 최영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상추 사와도 금방 시들어서 버리게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썰미를 알려드렸죠. 한 달 만에 할머니가 시장에서 상추를 사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이 상추 보세요. 밝고 주름 없고 뿌리도 하얗죠. 그날 할머니가 직접 고른 상추로 쌈을 싸드셨어요. 선생님, 이 상추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그 미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상추 고르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상추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유기농이 제일 좋지만 시장 상추도 이렇게 고르면 거의 유기농이에요. 저는 이제 시장 아저씨랑도 친해져서 아저씨, 오늘 신선한 상추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밝고 주름 없고 뿌리 하얀 것만 골라주세요. 여러분도 한 번만 연습해보세요. 눈썰미가 생기면 상추가 더 맛있고 건강도 더 좋아져요. 상추 한 단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작은 기적이 돼요. 이제 상추를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200%인지 생활 습관과 함께하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취침 전 5분 명상과 상추, 우린 물을 함께하면 꿈도 안 꾸고 푹 자는 법이에요. 자, 이제 침실로 가볼까요? 자, 이제 침실로 함께 가볼까요? 상추는 정말 좋은 씨앗이에요. 하지만 습관이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추라도 효과가 방암돼요. 저는 50년 진료하면서 깨달았어요. 잠은 상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다정한 배려에서 온다는 걸요. 오늘은 상추 효과를 몇 배 더 높이는 5가지 습관을 제가 매일 실천하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실천하면 가족 모두의 건강이 피어나는 기적이 될 거예요. 먼저 저녁은 가볍게 먹어주세요. 오후 4시 이후엔 카페인은 절대 안 돼요. 커피 한 잔, 진한 차 한 잔이 밤 12시까지 뇌를 깨워놓거든요. 저는 저녁 6시엔 상추 미역국 한 그릇만 먹어요. 속이 편안해지니까 잠자리도 편안해져요. 예전에 저녁에 라면 먹고 누우면 새벽 2시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곤 했어요. 이제는 가벼운 저녁이 깊은 잠의 시작이에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상추국 먹자라고 하면 저도 기쁘게 끓여요. 가볍게 먹고 가볍게 자는 그 느낌.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15분만 움직여주세요. 산책이든 스트레칭이든 천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저녁 7시에 손주들과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발걸음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져요. 집에서 하실 땐 팔 돌리기, 다리 쭉 펴기만 해도 돼요. 천이 살짝 내려가면 멜라토닌이 깨어나서 잠이 스르륵 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춤춰요 하면 웃으며 따라해요. 그 15분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운동 안 하고 누우면 다리가 무거워서 뒤척였는데 이제는 15분만 걸어도 몸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문 앞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깊은 잠을 부르는 마법이에요. 세 번째는 침실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18, 20도가 딱 좋아요. 멜라토닌은 따뜻한 방에선 잠을 자요. 저는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창문 살짝 열어둬야 해요. 이불은 얇게, 베개는 낮게. 예전에 난방을 세게 틀고 자면 새벽에 땀나서 깨곤 했어요. 이제는 서늘한 침실에서 상추, 우린 물 한 잔 마시고 누우면 꿈도 안 꾸고 푹 자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 시원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비밀이라고 해요. 침실이 서늘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 모두 끌어들어가요. 여러분도 오늘 밤 창문 살짝 열어보세요. 그 서늘함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할 거예요. 네 번째는 취침 1시간 전 휴대폰을 꺼주세요. 파란빛이 뇌를 깨우고 알림 소리가 마음을 흔들어요. 저는 저녁 9시면 휴대폰을 거실에 둬요. 대신 손주들과 이야기하거나 책 한 페이지 읽어요.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잠이 저절로 와요. 예전에 늦은 밤 뉴스 보다가가 걱정에 잠 못 이룬 날이 많았어요. 이제는 휴대폰 OFF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할까 하면 함께 그림책 읽어요. 그 시간이 가족의 평온이 돼요. 여러분도 오늘 밤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그 조용함이 깊은 잠을 선물할 거예요. 마지막은 상추 우린 물 한 잔 파수 5분. 심호흡 명상이에요.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상추 물을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요. 5분만 하면 돼요. 저는 고맙다, 오늘도 라고 속으로 말하며 해요. 상추의 차분함과
심호흡의 평온함이 만나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해볼게 하면 함께 해요. 그 5분이 하루의 마침표예요. 예전에 잠들기 전 걱정만 하다가 뒤척였는데 이제는 5분만 외우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여러분도 오늘 밤 상추 물 한 잔 들고 심호흡해 보세요. 그 이완이 깊은 잠으로 이끌 거예요. 제 환자 중에 75세 김순덕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상추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죠. 한 달 만에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제 7시간 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날 할머니가 직접 만든 상추 물김치를 들고 오셨어요. 선생님도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김치 먹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상추는 씨앗, 습관은 물이에요. 이 5가지를 작은 배려로 실천하면 상추 효과가 200%로 피어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가볍게 15분 움직이고 서늘한 방, 휴대폰 오프, 상추 물 한 잔 바즈 5분 명상. 이 작은 습관이 깊은 잠과 건강한 아침을 선물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주 만에 바뀐 제 삶, 20년 만에 찾아온 깊은 잠, 그리고 수만 명 어르신들의 미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14일 상추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상추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니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새벽 3시에 눈을 뜨며 살았던 불면증 환자였지만 이제는 아침 7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평범한 상추 한 줌이었어요. 뒷마당에서 하얀 진액 한 방울을 보고 이게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주 만에 20년 만에 깊은 잠을 되찾았죠. 여러분도 2주만 도전해보세요. 오늘부터 상추, 우린 물 한 잔, 물김치 한 그릇, 5분 심호흡.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맑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그 기분 꼭 느껴보세요. 효과를 느끼신다면 상추에게 감사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의 용기가 될 거예요. 제 환자분들도 처음엔 정말 될까 하시다가 3일 만에 선생님, 잠이 와요 라고 하셨죠. 그 미소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14일 상추 챌린지도 함께해요. 1, 3일은 우린 물 한 잔, 4, 7일은 물김치 추가, 8, 14일엔 명상 병행하고 경험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기적이 될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구독하시면 다음엔 하루 한 줌으로 혈당 잡는 비법 공개해요. 좋아요는 응원, 댓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깊은 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